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입니다. 자, 테슬라가 미국 정부의 주요 자율주행 포럼 핵심 패널에서 쏙 빠진 진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대륙을 집어삼키는 테슬라의 무서운 인프라 확장과 댄 아이브스가 예언한 옵티머스의 소름 돋는 미래 가치, 그리고 일론의 자회사 보링컴퍼니와 테슬라 노르웨이 소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간단한 소식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아주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건데요. 바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5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중순부터 8세대 HBM5에 들어갈 핵심 부품인 B1 베타 메모리 칩 개발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실제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연구 개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낯선 단어들이 나오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그런 메모리입니다. 요즘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반도체죠. 이번 소식에서 말하는 HBM4는 6세대, HBM5는 8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1 베타나 D1 감마 같은 이름은 삼성전자의 10나노급 D램 세대를 부르는 코드명인데요. D1 베타는 5세대, D1 감마는 6세대를 뜻합니다. 이번 소식의 주인공인 B1 베타 칩은 기존 5세대 D램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HBM5용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킨 특수 칩이에요.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칩과 칩을 위아래로 쌓을 때 중간에 연결고리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딱 붙여버리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칩 전체 두께는 대폭 줄이면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통로는 훨씬 촘촘하게 뚫을 수 있어서 차세대 HBM의 핵심 기술로 불려요. 현재 HBM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가오는 6세대 HBM4에서 최신 D램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기선을 제압하고, 더 나아가 경쟁사들이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먼 미래인 8세대 HBM5의 밑그림까지 미리 그려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초격차를 다시 확실히 벌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의 중국 내 충전 인프라 확장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테슬라 부사장 타오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현재 테슬라는 중국 본토의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무려 2,500개 이상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 2,500개의 충전소 안에는 개별 충전기 역할을 하는 스토리 12,000개나 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완속 충전소인 데스티네이션 차징도 중국 전역에 650개 이상 설치된 그런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테슬라는 2025년 말 기준으로 8,182개의 슈퍼차저 충전소와 77,682개의 개별 충전기를 구축했고, 올해 2026년에도 이 엄청나게 빠른 확장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단순히 테슬라가 충전소를 많이 지었다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테슬라 부사장 그레이스 타오가 웨이보에 올린 이 게시물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인재 채용이에요. 테슬라는 이렇게 엄청난 인프라 확장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충전 네트워크 팀에서 일할 엔지니어나 프로젝트 관리자, 부지 선정 담당자 등을 대규모로 뽑기 위해 세계 최고의 팀에 합류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중국 본토에만 2,500개가 넘는 슈퍼차저 충전소가 있다는 것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충전 편의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중요한 건 테슬라가 이 충전소들을 다른 브랜드 차량에도 점차 개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테슬라가 단순히 자사 차량을 많이 파는 걸 넘어서 전기차 충전 표준 자체를 장악하고 전체 전기차 인프라 시장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와 AI의 미래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자율주행과 로봇공학이 곧 우리의 미래이며 이 분야를 이끄는 물리적 AI의 양대 산맥으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물리적 AI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챗 GPT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속에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AI를 넘어서 자율주행 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직접 인지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런 AI를 말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서 하드웨어는 테슬라가, 칩셋은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를 평가할 때 단순히 단기적인 전기차 판매량만 보면 안 되고 로보택시나 사이버캣, 그리고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 같은 장기적인 AI 주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만약 지금 당신에게 8살 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운전면허증을 딸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남겼는데요.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는 테슬라의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최근 중국의 니오나 여러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걷고 움직이는 로봇 영상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시장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어떻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경쟁사보다 반드시 로봇을 가장 먼저 출시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이에 대해 댄 아이버스는 테슬라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 바로 압도적인 생산 규모와 범위 덕분에 결국 테슬라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프로토타입 로봇을 몇 대 잘 만드는 것과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수백만 대의 로봇을 저렴하고 완벽하게 대량 양산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댄 아이브스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들을 방문해 본 결과 그들의 생산량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미 기가팩토리를 통해 전 세계의 자동차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한 기업이죠. 결국 이 거대한 제조 역량과 AI 기술력이 결합된 옵티머스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큰 기회이며 앞으로 현재 테슬라 전기차 비즈니스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댄 아이버스의 전망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터널 굴착 회사 보링 컴퍼니 아시죠? 여기서 라스베가스에 만든 지하 교통 시스템인 베가스 루프가 이번에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건데요. 세계 3대 건설 기계 박람회 중 하나인 콘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가 3년에 한 번 열리는 거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거든요. 근데 베가스 루프가 이 박람회 기간 동안 무려 8만 2천 명의 승객을 안전하고 빠르게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베가스 루프가 이제 단순한 실험용을 넘어서 진짜로 이렇게 엄청난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베가스 루프의 핵심은 지하 터널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지상에 꽉 막힌 교통체증을 피해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병목 현상, 그러니까 길이 좁아져서 꽉 막히는 현상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이동시켰다는 거죠. 실제로 타본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터널이 너무 편리하다면서 이용 경험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여론이 모이면 앞으로 라스베가스 시내 전체로 노선을 확 늘리거나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 도시로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에도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이 현실이 된 일론 머스크의 인프라 혁신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되게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번 거는. 이번 주 화요일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줄여서 NHTSA, 니자라고 부르는 국가기관에서 자율주행차 안전 포럼을 엽니다.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이번 포럼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 그러니까 흐름이 크게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로보택시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고 싶어 하죠. 자율주행이 교통사고도 줄여주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처럼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확실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한 사건이 있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저하지 않고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당근과 채찍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번 포럼의 핵심 패널 토론회는 구글 알파벳 자회사인 웨이모의 테케드라 마와카나, 아마존 자회사인 죽스의 아이차 에반스, 그리고 오로라의 크리스 엄슨 최고 경영자가 참석합니다. 이 회사들은 모두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곳들이죠. 특히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무려 2억 마일 주행을 돌파했고 매주 40만 회의 승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테슬라는 주요 논의 자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에는 참여하지만 패널 토론에는 없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가 조금 엇갈립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지난 1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요원 없이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지만 소셜미디어 쪽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안전요원을 태우고 있고 초기 데이터상 일반 사람보다 사고율이 높아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주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패널에서 제외된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내면을 잘 보면요. 테슬라와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이 걷고 있는 노선과 기술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웨이모나 죽스 등등 회사들은 철저히 로보택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원격 지원 시스템이죠. 로보택시가 엣지 케이스에서 머뭇거릴 때 인간이 개입하여 원격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이 회사들은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정부 당국과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접근법이 전혀 다른데요. 테슬라는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차에 직접 사서 쓰도록 판매하죠. 다른 기업들처럼 원격 지원 센터를 두고 개입해서 도와주는 방식에 대해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토론 주제가 바로 원격 지원을 어떻게 규제하고 안전성을 평가할 것인가인데요. 애초에 테슬라와는 주제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정부나 규제 당국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공식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왔어요. 조나단 모리슨 국장은 불필요한 장벽은 없애면서도 엄격한 안전 감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로보택시의 원격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비교해서 로보택시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을 하루 종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미국이 고립된 테스트 시대를 넘어 매일 도로를 누비는 로보택시 시대로 전속력으로 달려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 조절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노르웨이 자동차 시장 소식인데요. 테슬라, 그 중에서도 모델 Y가 올해 2026년 1분기 노르웨이 시장에서 다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올해 1월만 해도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축소되면서 테슬라 판매량이 83대 정도로 뚝 떨어져서 타격이 컸습니다. 근데 2월부터 1000대 이상 팔리며 견고하게 회복세를 보이더니 3월에는 단 며칠 만에 1600대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3월 첫 주에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53%에서 57%에 달했고 매일 300대 안팎으로 차량이 등록됐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이번 1분기에만 3000대 이상 등록을 넘겼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폭스바겐, 스코다, 아우디가 전부 속해 있는 폭스바겐 그룹 전체의 판매량을 가볍게 뛰어넘는 엄청난 장악력입니다.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을 확실히 따돌리고 노르웨이 1위 브랜드로 공식 복귀한 거죠. 참고로 노르웨이에서 테슬라 모델 Y는 역대 누적 판매량도 1위입니다. 지금까지 총 96,900대 가까이 팔렸고 작년인 2025년 한 해에만 27,000대 넘게 팔리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노르웨이 사람들은 색상 중에 흰색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검은색, 회색 순으로 많이 샀다고 해요. 연초에 보조금이 줄어드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한 거는 테슬라가 차를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고 무엇보다 노르웨이처럼 엄청 추운 나라에서도 테슬라의 매력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통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테슬라의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촘촘한 슈퍼차저 충전 네트워크, 그리고 모델 Y라는 훌륭한 차량이 만들어낸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